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뭐 대통령이 이제 해외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은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동을 했죠.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투자 압박하고 나섰고 또 관세 제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세 관련된 발언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 점 역시 부담이 되고 여기에 또 AI 투자 과장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미국 지표나 AI 투자 과장론 이거는 우리 증시 개장 전 미증시 마감할 때 나온 재료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야간 선물이 0.5% 정도 하락한 거니까 저게 오늘 시장 급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미증시 흘러간 이후에 나온 뉴스들,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투자 압박하고 또 관세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이 부분이 지수의 어떤 낙폭을 키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. 외국인들이 뭐 현물, 선물 대규모 매도하면서 하락을 거의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. 그나마 약간의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 약간 뭐 엔터주, 보험주, 제약주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정도가 나왔는데 보통 이런 정도 올라갈 때가 시장이 좀 조심스러웠던 날이다. 하락한 종목이 많았던 날이다. 이렇게 해석이 되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오늘은 상당히 좀 버거워하는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버거워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도 보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좀 부진한 나라가 많은데 우리하고 대만이 많이 빠졌잖아요. 상대적으로 낙폭이 우리가 제일 컸고 그 다음이 대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뭐 트럼프의 관세 발언,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미국에서 공장 짓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들, 또 미국의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비율을 높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AI 과장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줬구나,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시장 하락 요인이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.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오늘 되게 많이 빠졌어요. 그러니까 뭐 장중에 이제 10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그나마 낙폭을 줄였는데 그 낙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종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. 이게 제가 가끔가다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, 이제 1분 차트에서 저 초록색 선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현물의 매수 세력하고 선물의 매도 세력하고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락 세력하고 상승 세력하고 어느 쪽이 더 힘이 좋지 이거를 가늠하는 데 저 위치거든요. 근데 이게 반등하다 거기서 막혔잖아요. 그러니까 사들이는 쪽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누르는 쪽의 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날이었구나. 그러니까 뭐 저가 매수가 나름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수를 좀 올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워낙 찍어 누르는 힘이 강했던 날이었다.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이제 조금 줍줍이 들어와서 좀 줄이긴 했지만 보통 저렇게 들어오면 낙폭의 3분의 1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, 오늘은 매도 자체가 강했던 날이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일 연속해서 이제 음봉 막 나왔다가 오늘 아예 또 크게 빠지고 그나마 이제 21선 아래에서 꼬리 달고 올라온 게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낙폭 기준으로 보면 7월에 어떤 큰 폭의 하락, 그다음에 이제 8월에 큰 폭의 하락, 또 지금 이제 9월에 또 큰 폭의 하락,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지금 정도 수준 되는 큰 하락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사이클대로 저 박스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빠져야 저점이 나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매달 한 번씩 나오는 큰 조정의 사이클이 이번에도 또 나온 게 됐다.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보면 대략적으로 820 정도? 820 정도 위, 그 정도 위에서 그 7월이나 8월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강도라면 그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저가 정도에서는 좀 돌려야 되는데 뭐 오늘 꼬리 달린 거 봐가지고는 조금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뭐 주말에 또 PC도 있고 뭐 미국발 악재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자신감은 없는 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뭐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뭐 트럼프의 발언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한국을 콕 찍어서 뭐 3,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 9,500억 달러 받게 됐고 일본에서 5,500억 달러, 한국에는 3,500억 달러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틱톡 관련된 설명하는 자리에서 막 이제 자기가 뭐 큰 거를 해냈어 뭐 이렇게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긴 했거든요. 근데 우리 입장에선 현재 관세가 15%가 아닌 25% 내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선불, 이거는 돈을 미리 준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관세부가 낮추는 일은 없어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. 그럼 진짜 우리 3,500억 달러 삥 뜯기는 건가 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
저 두 개 다 힘들 거예요. 그러니까 3,50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저걸 다 주게끔 약속하는 것도 쉽진 않고, 또 우리나라에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얻어낼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되겠어요? 우리나라한테 관세 받는 게. 그러니까 저건 양쪽 다 이제 출구 협상을 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,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 15%가 아닌 25%라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해할 만하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약품 100%, 뭐 대형 트럭, 가구,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또 관세 폭탄을 내렸다,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온 데다가 여기에 이제 미국 안에서 반도체 자립화를 키우겠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, 미국에서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 거예요? 기술이 돼야 만들지.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건데, 근데 어쨌든 뭐 이것저것 관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 로이터인가? 거기서 보도 제목이 원투펀치, 잊혀져 가던 관세를 다시 끄집어냈다, 뭐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의 이 발언이 우리 증시에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AI. 예, 오늘 이제 레드번에서 그 오라클의 어떤 여러 가지 클라우드 계약 자체가 좀 오버해서 시장에서 해석한 것 같다. 그 정도 좋은 거 아니지 않나? 너무 특정 몇몇 기업에 쏠려서 수주받은 거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걸로 과대포장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 하락할 거다. 지금의 어떤 목표 주가를 246달러에서 175달러로 주가가 40% 가까이 빠질 거라고 매도 경고를 했죠. 이러면서 좀 반도체 또는 IT 기업들이 좀 부진했잖아요. 오라클 자체가 오늘 5.5% 빠졌는데, 다만 이제 오늘 그 오라클 빠진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. 이게 아니라 틱톡 인수가 확정이 돼서 재료가 노출된 거라서 빠진 거다, 이런 해석도 있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후자 쪽이라면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는,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야겠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와 달리, 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 상향한 증권사가 동결한 증권사 대비 뭐 거의 한 9대1 정도 비율인데, 근데 어쨌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락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기술주가 주로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날이 됐죠.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불안함,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증시에 이제 영향을 줘서 트럼프 플러스 이 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준 겁니다. 그 외에 뭐 미국의 지표가 잘 나와서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, 제가 보기엔 그거는 한 15포인트 정도? 오늘 지수로 치면 한 15포인트 정도밖에 영향을 안 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40포인트 이상은 트럼프의 발언, 그다음에 이 AI 논란이 뭐 또 한 10포인트 정도?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쌓여서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좀 낙폭이 커졌던 걸로 보여집니다. 근데 어쨌든 국채금리 올라갔잖아요. 2년물 금리 올라가고, 또 지금 현재로서는 한때 그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80% 이상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60% 정도까지,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80 넘어갔던 게 60%로 낮아졌어요.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안 할지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라는 거죠. 근데 이게 오늘 그 톱니,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낙관 논자긴 하죠. 근데 이 사람의 어떤 발언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냐면 연내 금리 인하 한 번만 한다라고 해서 주식시장 빠지지 않는다.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어떤 약해지는 것보다, 그러니까 뭐 금리 내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건 경제가 강해서 매출 환경이 좋아지는 걸 원하는 거야.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반드시 뭐 한 번만 내린다라고 해서 그렇게 증시가 하락하지는 않을 거야. 뭐 이런 메시지를 내놓긴 했거든요.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시장에 어떤 대단한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지는 않고, 다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더 올라가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. 예, 금리 인하를 뭐 덜하고 더하고 이 차이보다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건 신흥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오늘 밤에는 좀 눌러주는지, 그러니까 국채 발행 일정도 지나가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좀 빠져주는지,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뭐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5일선 아래로 이제 내려갔습니다. 뭐 주간 단위로 보면 올라간 거긴 한데, 어쨌든 5일선 아래로 끝났다라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죠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컨디션 좋던 타자가 갑자기 무안타를 친 거예요. 그러니까 하루에 연속 경기 안타 치다가 이제 무안타 치면 하루면 상관없는데 이틀 3일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 이제 컨디션 끝났다, 교체해야 되나,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초에 좀 바로 회복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, 그리고 반면에 이제 통신주라든가 일부 보험주, 흔히 얘기하는 방어주로 불리우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.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들이 시황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, 안 좋다,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선주도 오늘 좀 부진했는데, 이게 미국과의 어떤 관계, 협상, 이런 것들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좀 현저하게 급락했다까지는 아니라서 좀 판단하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, 어쨌든 최근 박스권 하단에서
돼 있잖아요. 근데 이것까지 이제 박스권으로 하단 깨고 내려가 버리면 시장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진다라는 전제 조건은 둘 중에 하나겠죠. 하나는 시장이 너무 좋아서 조선주 팔고 다른 걸로 가야 되라는 전제가 있을 거고, 안 좋은 쪽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어떤 그 협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마스카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, 이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, 이게 중요한 자리에서 어제 올라갔다가 또 이제 그제 빠지고 어제 올라가고 오늘 빠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맴돌아요. 이게 코스닥 시황상 아예 그냥 이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계속 이제 그 위치에서만 올라가는데, 이게 월요일에 또 플러스 안 나오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코스닥 시황상 또다시 중요한 위치가 됐다. 이것도 좀 봐야 될 거고요. 어쨌든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하나만 플러스, 그나마 100원. 한옥가 올라가서 이제 플러스나 셀트리온밖에 없고, 시가총액 1, 2위 종목인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가 오늘 38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낙폭의 절반 가까이 두 종목이 나왔다라는 건데, 이거는 오늘 물론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. 이거는 반도체를 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어떤 매도 강도가 강했구나. 그러니까 뭐 거의 시총 비율만큼 매도한 거 아닌가,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 원 아래로 내려와 버렸고, 이제 주체 좀 바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,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, 이게 사실 어제 분위기 봐서는 로봇하고 뭐 2차 전지 이런 게 올라갔었잖아요. 이게 아니더라도 오늘 다른 쪽에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업종이 나왔어야 되는데, 오늘 뭐 그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워낙 매도 강도가 강했다, 이걸 보여주는 거고. 자,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뭐 8,300억 원, 코스닥 포함해서 9,000억 원 팔았습니다. 뭐 엄청난 매도인데,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매도 강도는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다시 30% 언저리까지 올랐거든요. 그래서 매도 강도도 강하기도 했지만 매수가 되게 약했어요. 28% 매수 비율 유지하다가 24.9%. 그러니까 오늘은 매도도 올라갔지만 사던 애들이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저점 매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. 저점 매수에 나서지 않고 오늘은 그냥 빠지는 거 방치만 했다, 거의. 뭐 막판에 좀 사들긴 했지만, 그러니까 방치만 했다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주말에 PCE 지표도 있고, 지금 이제 상황, 이러다가 한국 관세, 다음에 뭐 투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, 이런 어떤 우려를 좀 해서 매수에 나서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매도 강도가 뭐 30% 살짝 아래긴 한데, 뭐 매도 강도가 여기서 이제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좀 골치 아픕니다. 그러니까 좀 30% 밑으로 떨어지고 매수 강도가 다시 28%로 올라가고, 요 흐름이 주초에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오늘 매도는 뭐 하이닉스 3,600억 정도 매도를 해서 전체 매도의 약 40% 이상을 하이닉스 하나가 이제 차지했고,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지고 있거든요. 오늘 특이한 게 삼성을 다 샀어요. 삼성그룹주 보면 전기, 전자, 생명, 물산, 화재, 이런 식으로 삼성그룹주를, 물론 이제 매도 쪽에서 삼성이 없는 건 아닌데 또 워낙 삼성이 이제 많은 거니까. 근데 최상단에 삼성그룹이 쭉 깔려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자체를 매수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하락이 뭐 추세가 바뀌었다, 방향이 틀어졌다, 이거보다는 단기적으로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큰 이슈가 나온 거야,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, 나쁜 시나리오로 보면 삼성전자까지도 매도로,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하고 시소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매도로 바뀌면 뭔가 방향이 틀어지나,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뭐 외국인들이 선물 팔고 그걸로 기관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했을 거니까.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매도가 전체 매도의 절반 가까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좋은 건 아니죠. 근데 이제 매수한 거는 또 네이버, 최근에 뉴스가 있는 거, 그러니까 네이버에 집중하고 있고, 그 외 종목군들은 매수 강도는 그렇게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이 하락을 이용해서 반도체는 쭉 담았어요. 오늘 반도체주들 낙폭이 적었던 게 아닌데 하락을 이용해서 그 반도체와 그러니까 엔터지는 오늘 아예 플러스 났으니까. 근데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팔아서 로봇까지 팔고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담았다.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끝났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주초에 좀 챙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.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업종별 특징이 있다,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, 그래도 최근에 기관이 제일 많이 샀던 게 반도체였거든요. 근데 오늘도 종목들은 많이 구성은 되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
오늘 뭐 소부장의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.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뭐 요약을 해보면 오늘 중요한 게 미국의 물가지표 나옵니다. 이게 이제 예상치 하고만 나와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연내 2번이나 기대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는 주초에 우리 증시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0.2%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면 그러면 10월이나도 장담 못한다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들 잘 봐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AI주가 지금 과열론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 요 AI주들이 좀 반전이 나오는지, 그러니까 우리 증시 하락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을 받고 있는 거라서 요 흐름.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거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. 이게 이제 아직까지 뭐 하나 희망이냐 아니면 이거마저도 깨버리느냐, 요게도 되게 중요하고요. 근데 어쨌든 다음 주는 추석 연휴 주간인데 우리나라가 최근 10몇 년 동안 보면 추석 연휴 주간에 평균 0.1% 그러니까 약간 빠졌어요. 예, 거의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 근데 어쨌든 그 불확실성을 두고 이제 그냥 쉴 거냐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전을 볼 거냐라는 건데,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코스피 지수 올해 지수랑 하락 종목 수, 요 숫자를 제가 한번 따져놓고 보면 하락 종목 수가 7,700개가 넘어가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투매예요. 되게 이례적으로 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. 근데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. 일단 그러니까 이게 뭐 추세가 뒤집혔다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지더라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 구도대로 놓고 보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돼요. 예, 근데 이제 그럼에도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미국에다 가하는 압박이 우리 생각한 것보다 큰 거구나. 이게 이제 그런 걸로 보는 거죠. 일단 예상치는 미국도 뭐 우리나라에 투자 못 받는 것보다 어떻게든 막 졸라가지고 받는 게 낫잖아요. 그리고 관세 받아서 뭐 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 차 안 사서 뭐 유럽하고 일본 차 더 많이 산다고 미국인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국을 압박을 해서 관세를 낮춰주고 이제 돈을 받아내는 게 유리할 텐데 그 과정이 이렇게 단계 끝날 것 같지는 않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, 다만 결국엔 합의가 될 건데 뭐 이렇게 보는 게 우세할 거냐 아니면은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분위기로 갈 거냐라는 건 월요일 화요일 보면 된다. 근데 이제 패턴상으로는 이 정도 투매가 나오면 그 물량 받아서 결국에는 좀 뒤집더라. 그래서 이제 주초에 좀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높아 보이는데, 제가 보기엔 이제 고비는 오늘 PC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PC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, 그런 내용은 제가 또 주말에 올려지는 방송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